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왜 그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이 딥러닝 모델들에 비해서 태블러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이고, 올해 뉴립스 데이터셋 트랙에, 네, 그 작년부터 새롭게 열린 그 트랙에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미지에서는 대표적으로 CNN을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VIT가 굉장히 핫하게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근래 들어서 뭐 다시 CNN을 또 좀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도 병렬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RNN으로 시작을 해서 뭐 여러 발전된 셀들을 거쳐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들, 뭐 버트나 GPT 같은 그런 모델들을 거친 다음에 뭐 역시 최근에 다시 RNN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랭귀지에서도 역시나 트랜스포머 베이스와 RNN이 함께 또 병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딥러닝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딥러닝 모델들, 그러니까 이미지와 랭귀지에서의 딥러닝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의 인페리언스와 뭐 스페셜 디펜던시, 여기서 스페셜 디펜던시라는 걸 봤을 때는 비전 쪽에 조금 더 네, 뭐 무게를 실어서 글을 적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거를 주입했다라고 결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CNN 자체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로컬리티와 스페이셜 인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대표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라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CNN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죠. 이미지가 있을 때 픽셀 그 커널이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네, 이렇게 처음 이제 레이어부터 큰 이미지에서 작은 영역, 그러니까 뭐 7x7 그리고 보통 3x3 커널 사이즈를 많이 써 왔었는데 굉장히 작은 영역들을 이제 여러 레이어를 딥하게 쌓으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키워나가는 뭐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로컬리티라는 거는 CNN의 구조상 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VIT 계열에서도 처음에 VIT가 나왔을 때 학습이 굉장히 어렵고 모델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좀 제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VIT에서도 역시나 로컬리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어,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하더라라는 거를 보였었죠. 그래서 비전에서는 역시나 이런 식의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조금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스페이셜 인베리언스라는 이제 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모델 구조를 작성을 할 때 고려를 하는 건데 오브젝트 위치에 상관이 없이 이제 같은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면 역시나 이제 모델의 최종 아웃풋도 같은 클래스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을 때, 뭐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가 여기 검정색 라인이 전체 이미지 사이즈라고,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이 실제 강아지가 있는 거, 그리고 아무 그림이 없는 부분은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1번, 2번, 3번 모두 다 강아지라는 클래스로 모델이 잘 예측을 하길 바라고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은 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이거를 위해서 몇 가지 좀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용을 하는 게 맥스 풀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의 이미지라고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칸 오른쪽 그리고 한 칸 밑으로 시프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하단으로 시프팅이 된 상황인데 가운데 있는 여 빨간색 3x3 영역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도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3x3 그리드 풀링 범위 내에서는 스페이셜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공유를 하는 것도 스페이셜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커널이 이제 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커널이 이미지의 첫 번째 픽셀부터 마지막 픽셀까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주황색, 노란색 이 부분이 뭐 강아지의 코를 나타내는 픽셀 3x3의 픽셀들이다라고 했을 때 강아지의 코가 이미지의 센터에 있거나 우하단에 있거나 상관없이 저희는 같은 웨이트를 가진 커널이 돌아다니면서 해당 이제 코를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단 이제 위치 자체는 바뀌게 되겠지만 요 코어의 픽셀들과 커널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나오는 값 자체는 어, 이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바뀌더라도 저희가 코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립 커넥트 레이어. 보통 소프트맥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프트맥스보다는 요 전반적인 이제 FC 레이어들 전체가 다 스페이셜 인베리언스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표현을 FC 레이어로 적어 둔 거고요. 일반적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소프트맥스랑 맥스플링 그리고 웨이트 쉐어링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C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뭐 어떤 값이 등장하는 위치가 아닌 결국 최종적으로는 액티베이트가 되는 밸류 자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스페이셜 인베리언스 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마지막에 뭐 CNN의 마지막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마지막 필터 커널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커널들만큼 피처 맵들이 나오게 될 거고, 피처 맵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최종적으로 GAP를 통해서 피처 맵의 개수만큼의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512차원 이렇게 가지게 되고, 몇 단계의 플리 커넥트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클래스 개수만큼 이제 그 노드 수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트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저희는 코를 뭐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코를 잡아내는 이제 커널에 의해서 나온 피처 맵을
GAP를 통해서 에버리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눈이라고 하면 그 눈에 대한 피처 맵을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게 되면 결국에 강아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값들, 클래스가 강아지일 경우에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피처들에 의한 이제 값들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에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결국은 네, 여기서 그 액티베이션이 크게 돼서 그 값들이 커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강아지에 대한 노드의 값이 커져 있을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인베리언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웨이트 쉐어링이랑 FC 레이어를 통해서도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발전을 해 왔는데 테이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러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 본 논문들의 본 논문의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피처를 가지고 있고 샘플의 사이즈가 좀 이미지나 랭귀지에 비해서는 작고 그 밸류 자체가 좀 튀는 밸류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지나 랭귀지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피처가 있다라는 거는 정보의 통일성이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볼륨 자체가 좀 적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밸류들이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0에서 255의 픽셀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한데 그 테이블 데이터, 특히 뭐 센서 데이터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시면 값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혀 스테이블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풀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딥러닝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긴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저자들이 두 가지 선행 연구를 가지고 오면서 좀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Listing Deep Learning Models for Tabular Data라는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제안하는 모델들의 성능이, 그러니까 테일러 데이터를 풀기 위해서 제한된 모델들의 성능이, 저희가 그냥 굉장히 널리 사용을 하는 레즈넷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테일러 데이터, 딥러닝 is not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제 제한돼 오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테이블러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들이 새로운 데이터에 좀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벤치마크 테이블러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에 의하면 이게 다른 분야들처럼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45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고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고 카테고리컬 피처가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다 나눠서 네,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들,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과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에 대한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 게 전혀 없진 않은데 선행 연구보다 이제 폭넓은 비교를 진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트리 베이스드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한지를 좀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개를 하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헤테로지니어스한 컬럼에 대해서는 이제 컬럼 정보를 고려를 해서 좀
그 최대한 의미 있는 컬럼들만 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디멘저널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로우가 피처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프레드시트로 치면 컬럼은 굉장히 많은데 로우가 너무 없어서 뭐 모델의 학습에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데이터는 45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셋에 다큐먼트가 있는 데이터, 그냥 데이터의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만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IID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데이터셋 안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얼워드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생성을 한 토이 데이터 같은 것들은 모두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와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컬럼 기준으로 4개 이상이고 샘플 로우 기준으로는 3,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너무 작은 수의 데이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 트리 기반 데이터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 리그레션 데이터의 성능 차이가 7%, 네, 그렇게 보다 적게 나는 데이터는 너무 쉬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모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45개 레퍼런스 데이터셋에 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한 데이터는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의미냐면 변수들에 의해서 타겟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구해지는 데이터는 제거를 그냥 뭐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네, y가 구해지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다 제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 다음과 같은 것들은 네, 다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만 개 이상 그리고 5만 개 이하의 데이터를 미디엄 사이즈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5만 개 이상의 데이터는 라지 사이즈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좀그 리뷰가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높긴 한데 높게 준 리뷰어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5만 개가 그래도 여전히 좀 타이니한 수준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자들의 이제 반론을 보면 뭐 이 정도도 충분하고 이전에 나와 있었던 그 벤치마크 데이터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테이블러 데이터가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미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임퓨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만 사용을 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 피처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가진 변수는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면 네, 요거는 해당 변수는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뉴메리컬한 변수의 경우에는 10개보다 적은 값을 가지는 뉴메리컬 변수를 또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딱히 나와 있지 않고 저자들의 직관이 아마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벤치마크 모델에 대한 건데, 첫 번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어,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랜덤 서치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ACM의 간 컨퍼런스 PMLR에서 2013년도에 나온 랜덤 서치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드 서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실험을 통해 최적 지점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나 영역을 찾을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중요도 파악도 가능한 굉장히 좋은 서치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본 논문을 읽어보면 주장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이제 파라미터 탐색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이런 거고 각 이제 파라미터별로 탐색을 하는 영역은 스페이스는 두 번째 컬럼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디폴트라고 해서 랜덤 서치를 시작하는 값이다. 시작하는 뭐 어떤 세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펜딕스를 보시면 뭐 트리 기반에서도 다 뭐 이렇게 찾고 있고 레즈넷, MLP 그리고 네, 지금 그 트랜스포머 이렇게 다 모든 모델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찾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그레션은 R 스퀘어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나오는 결과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고 퍼포먼스와 로이스트 퍼포먼스를 가지고 정교화를 해서 0,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트리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트리베이스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GBT, XGBoost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MLP 사용하고 레즈넷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피처 토크나이즈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FD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변수와 뉴메리컬 변수들을 사전에 먼저 토크나이저를 진행을 하고 트랜스포머를 태운다라고 해서 FT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진 거고 이건 작년 유립스에서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역시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인데 세인트라고 해서 요거는 작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거고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한번 떨어졌더라고요. 리젝을 한번 당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먼저 살펴볼 거는 뉴메리컬 피처만 사용을 한, 이제, 그, 데이터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결과를 살펴보시면, 어,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모두 트리 기반의 모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밑에는 전부 딥러닝 기반의 모델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그 랜덤 서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 한 번부터 대략 한 100, 105, 한 150번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랜덤 서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할수록 일반적으로 성능은 올라가고요. 타임은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네, 요 이제 서치 스페이스에서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것들 중에서 100번 같으면 디폴트에서 시작을 해서 랜덤하게 100번 이제 조합을 찾아서 해당 조합들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반면에 성능은 대체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15개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값이 라인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쉐이딩된 거는 표준 편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세팅을 보더라도
역시나 이제 트리 기반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가 그 랜덤 서치 이터레이션을 좀 덜 돌았을 때는 GBT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가 세인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요메이컬 데이터 피처와 카르컬 피처를 함께 사용을 했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역시나 그 팁틀 기반 모델들이 딥러닝 기반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딥러닝 모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실 거는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데이터에 대한 여기 R2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 네, R스퀘어 스코어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태스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리그레션 태스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의 데이터, 그리고 5만 개 이상 사이즈의 서의 리그레션 결과를 살펴볼 때 여기서는 차이가 조금 더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에서는 확실히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학습이 좀 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지 사이즈로 넘어왔을 때는 그 미디움 사이즈보다는 이제 앞쪽에서는 성능 차이가 좀 덜 나지만 결국에 이제 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다 되고 나면 뭐 미디움 사이즈와 비슷한 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는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이 이제 성능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잘 못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랜덤 서치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때문에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리포팅이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컬 변수를 포함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건데 카테고리컬 변수를 빼고 진행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경량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그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이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논문에서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그럼 왜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이 그 딥러닝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파인딩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가 좀 스무드한 솔루션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모델들의 구조들의 성능 하락폭을 봤을 때 아,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얀색 배경, 그 회색 배경, 하얀색 배경, 회색 배경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군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0.05는 뭐 0.05의 스케일만큼 가우시안 커널 가우시안 블러를 진행한 거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진행한 거 굉장히 세게 진행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0에서 0.05 그리고 0.1로 갈 때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 저하 폭은 굉장히 적은데 그에 비해서 트리베이스드의 이제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이 이미 스무스한
그 솔루션을 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MLP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X축과 Y축이 이제 하나의 피처를 나타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면 일단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좀 레귤러하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모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MLP 같은 경우에는 X축, 가 여기 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Y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MLP는 규칙적이지 못한 데이터에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모델 자체가 좀 스무드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 앞에 실험 결과와 함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informative feature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비해서 uninformative feature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를 하나씩 제거를 했을 때 각 모델들의 퍼포먼스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uninformative한 피처를 하나씩 추가를 했을 때 이제 모델의 성능 저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상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해석하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을 봤을 때 트랜스포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렌즈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폭이 큰 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피처가 들어갔을 때는 그 MLP,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말고 MLP나 뭐 CNN 이런 류의 네트워크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기로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지니죠. 근데 나머지 모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이 왜 문제냐면 이게 피처 자체를 좀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그 테이블러 데이터의 로우와 컬럼이 따로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따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컬럼을 독립적으로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로테이션 됐을 때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트리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는 45개의 테이블러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고 여기서는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이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말씀드렸던 아래 세 가지의 이유들을 들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네, 그 두 번째 꼭지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